자, 우선 첫 경기 볼티모어 대 애틀랜타입니다. 볼티모어 콜 어빙, 그리고 애틀랜타는 레이날도 로페즈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꾸준하게 애틀랜타 빠따 하락세인 점, 이런 부분들이 제일 눈에 띄죠. 애틀랜타는 거의 뭐 9경기째 한 자릿수 안타에 머물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오바는 뭐 4번 정도 났어요. 9.5 기준으로도. 가끔 점수가 많이 날 때도 있는데, 레이날도 로페즈 경기는 일단 언더가 나쁘지 않습니다. 얘 친구가 그 괜찮은 활약에 비해서 승운이 안 따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레이날도 로페즈 지금도 방어율 1.85입니다. 홈에서 1.26, 원정 2.60으로 사실 원정에서 조금 처지긴 하지만은 2.60이면 매우 훌륭한 성적이죠. 그리고 좀 이제 이닝 히팅이 문제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6이닝 경기들도 많이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내일도 그래갖고 로페즈가 올 시즌에 아직까지 딱 한 번도 막 4실점 이상을 해준 적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맞아도 3실점 그 정도로 잘해주고 있는데, 볼티모어 빠따 조금 무섭기는 하죠. 그래도 볼티모어 역시 지금 6연승 달리고 있지만은 애틀랜타와 시리즈는 뭐 6안타, 9안타 이런 식으로 안타가 많지는 않다. 확연하게 양 팀의 분위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볼티는 6연승, 애틀은 5연승 뭐 이러고 있는데, 자, 콜 어빈도 이 친구도 시즌 방어율 2.87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방어율상으로는 9.5라는 기준점이 이게 되게 편하기는 해요. 접근 방식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콜 어빈 얘가 이제 그 원래 시즌 초반에는 선발들이 다 있었을 때 타일러 웰스라든지 존 민즈 이런 애들이 선발로 나올 때는 얘가 땜빵 선발이거나 좀 롱릴리프로 많이 나왔는데, 다시 선발 로테이션 들어가고 나서는 5이닝 무실점, 6.1이닝 2실점, 5.2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괜찮게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양팀 선발 모두 다 나름대로의 안정감은 있다, 이런 얘기는 해보고 싶고, 사실 선발상으로는 저는 로페즈가 낫다고 보는데, 애틀랜타 빠따가 매우 지금 좀 안 좋은 게 문제죠. 그건 얘기할 만한 것 같고, 양팀 선수 모두 다 상대팀한테 이런 전적 같은 것들은 별로 안 좋았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자, 로페즈는 55타석 동안 360으로 볼티모어 애들한테는 약했던 편이었다, 이런 것들 눈에 들어오고, 장타율도 꽤나 높다고 하는데 올 시즌 장타가 좀 적은 편이죠. 콜 어빈도 애틀랜타 애들한테 360 정도로 고전했다. 그래서 선발 선발들의 이런 상대적상으로는 오바가 날만도 해. 근데 저는 그럼에도 9.5 정도면은 꽤나 높다고 생각합니다. 양팀의 요즘의 타격 형편을 보면은 뭐 이런 것들, 내일 볼티모어는 평소보다 잘 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레이날도 로페즈가 올 시즌에 한 번도 4실점 이상 한 적도 없고, 예를 들어 내일도 한 6이닝 3실점 정도로 막아준다, 그러면은 언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애틀랜타 빠따는 저는 지금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편이고, 저는 볼티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디트로이트 대 워싱턴, 이것도 원래 워싱턴 선발이 맥켄지 고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코빈으로 바뀌었더라고. 이거 물브 공식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렇게 제가 맨날 보는데, 여기 물브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거 보는 게 가장 좀 유력해요. 아무래도 오피셜적인 거다 보니까. 뭐 다른 데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아마도 내일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패트릭 코빈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고, 다저스 경기도 마이클 그루버라고 나와 있다. 원래는 야마모토 차례인데 이렇게 좀 선발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요. 이 점 유념하시고, 뭐 KC 마이즈나 패트릭 코빈이나 둘 다 모두 요즘에는 완전 개판이죠. 특히 KC 마이즈 시즌 방어 4.73, 요즘에 실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 시즌 들어서 포심 구속 같은 거 늘어나면서 좀 희망적인 그런 시즌 기대감이 있었는데, 요즘에 유독 또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최근에 5.1이닝 5실점, 4이닝 3실점, 4.1이닝 3실점, 1.2이닝 6실점 막 이런 식으로 이닝도 부족하고 실점 자체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형편이고, 뭐 그냥 이렇게 뭐 포수랑 궁합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단적으로 최근 4경기 동안 8.2, 피안타가 30방이나 맞았다. 15이닝 동안 30피안타 하면은 그냥 더 말할 게 없는 편이죠. 마이즈가 요즘에는 많이 좀 후드러 맞고 있다는 거고, 자, 패트릭 코빈도 얘는 좀 글쎄 가끔 잘하고 가끔 못하고 막 이런데, 제가 패트릭 코빈이 잘하는 날을 잘 못 잡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대가 안 맞아. 제가 이제 패트릭 코빈 반대를 까거나 그러면은 코빈이 호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는 해요. 그래도 요즘에는 뭐 5.1이닝 6실점 한 번 한 적 있고, 클브한테 6이닝 2실점 막 이렇게 좀 상대팀 빠따가 못 치는 경우에는 패트릭 코빈도 가끔 잘합니다. 그러긴 하는데, 뭐 이런 운적인 요소도 바비비 전체 꼴찌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냥 패트릭 코빈의 공 자체가 옛날만큼 경쟁력이 없습니다. 전 누누이 2019년 이후로 이런 서번트 상으로도 구종 가치들이 대부분 크게 폭락을 했다, 이런 것들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고, 내일도 어쩔 수 없이 선발 왁구상으로는 오바를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5라는 기준점도 꽤나 반가울 것 같고, 이게 지금 고어라고 생각해갖고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내일 갑자기 코빈에서 고어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오바는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양팀 다 이렇게 평소보다는 내일 이런 조건상으로는 잘 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양팀 다 최근 10경기 동안 8.5 기준으로는 오바가 상당히 많았다. 이런 것들도 있고, 특히 볼티모어 쪽이 셋업 라인에서 필승조 라인에서 그 연투도 꽤나 있거든요. 불펜 소모도 그렇고, 경기 지금 선발도 그렇고 후반부로 가도 꽤나 양팀 다 좀 점수가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네요. 디트로이트가 최근 6경기 1승 5패, 특히 앞쪽 3경기 동안은 2안타, 2안타, 5안타로 빠따부진이 눈에 들어왔는데, 최근 3경기는 12안타, 6안타, 12안타 치고도 다 이렇게 좀 승리를 많이 못 챙겼거든요. 그래서 디트로이트도 요즘의 빠따 분위기 자체는 그래도 조금 살아났다. 워싱턴 최근 5경기 5안타, 12안타, 7안타, 5안타, 13안타 이런 식으로 그래도 꽤나 봐줄만 하기는 하죠.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오바 같은 거 택하는 거 괜찮아 보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워싱턴 선발 코빈일지 고어일지 확답하기는 어렵다. 이런 것들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켄자 대 양키스 경기는 알렉 마쉬 최근에 이렇습니다. 4경기 동안 23이닝 6.65 그리고 피홈런이 5방이나 돼요. 다들 아시겠지만 양키스는 지금 리그에서 통틀어서 가장 홈런 지표가 눈에 들어오는 팀이죠. 알렉 마쉬가 제가 여러 차례 올 시즌에는 삼진은 줄었는데 피안타라든지 피홈런, 볼넷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이 됐다. 칭찬을 많이 했던 투수인데 요즘 활약상은 칭찬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4경기 동안 실점이 많아진 것도 그렇고, 네, 그냥 뭐 피안타나 피홈런이 너무 많아요. 특히 최근 3경기로 몰아보면은 2피홈런, 1피홈런, 2피홈런 이런 와중이어가지고 켄자 구장도 그리고 꽤나 그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기도 하고, 양키스가 내일도 빠따를 꽤나 칠 것 같긴 하네요. 저는요. 네스터 코르테스도 요즘 들어서 특히 실점이 많습니다. 최근 3경기 동안 5.1이닝 2실점, 4.1이닝 3실점, 5.1이닝 4실점. 한창 양키스 선발 라인들이 굉장히 잘하던 시기, 그때는 코르테스도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조금 실점도 많아진 모습이고, 말씀드렸던 그 3경기 동안 피홈런도 5방이나 된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팀 선수 모두 다 마쉬나 코르테스나 상대팀 애들한테 좀 약점을 노출한 바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보면은 코르테스가 21타석밖에 상대 안 했지만은 368 정도로 좋지 않았었고, 알렉 마쉬도 3-3 정도로 양키스 애들한테 좋았던 편은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장타율이 상당히 높았다. 기대 장타율이 높다.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코르테스도 원래도 얘가 홈이랑 원정 차이가 있는 편인데 올 시즌에는 더 두드러집니다. 홈에서는 1.77, 원정 6.17 이런 식으로 코르테스의 원정 상태도 좋지는 않은 편이에요. 이런 것들 보면은 내 양키스가 평소보다 조금 더 잘 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저는 양키 사이드에다가 오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르테스가 그래도 마시보다는 좀 더 막아줄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이긴 하네요. 그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저는 양키 사이드에다가 오바 10.5여도 한번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게 켄자도 얘네들이 원정에서는 231, 홈에서는 270 이런 식으로 홈이랑 원정 바타 차이가 꽤나 나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키스도 홈보다도 원정에서 홈런이 많은 편이고, 물론 경기 수는 더 원정에서 많이 치르긴 했지만. 다음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피츠버그인데 랜스린이랑 미치 켈러가 붙네요. 이게 랜스린도 요즘에 괜찮고, 특히 올 시즌에 작년이랑 비교해가지고 확연하게 포심에 그 피 장타율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졌다. 피 안타율이나 피 장타율이 이렇게나 크게 변화한 모습이 있습니다. 랜스린은 원래부터가 그 포심의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작년에는 완전히 죽었다가 올 시즌에는 상당히 회복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한 시즌 동안 44피홈런이었는데 단일 시즌 역대 피홈런 공동 5위일 정도로 피홈런이 많았는데 올 시즌은 65이닝 동안 피홈런 7방,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 그 볼넷 같은 것들이 많다는 점,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미치 켈러 요즘에 폼 상당히 좋죠. 최근 6경기 동안 이렇습니다. 39.2이닝 먹으면서 평균적으로 거의 한 7이닝까지 바라보고 있는 중이고, 방어율이 1.13이에요. 피홈런도 한 방밖에 없다. 이 점이 제일 눈에 띄는데, 근데 이제 미치 켈러 연기를 얘기할 때는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포수가 야스마니 그랜달이었다. 이게 조금 중요해요. 물론 야스마니 그랜달 전에 그 이제 아마 바트랑 해가지고 9이닝 1실점 경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는 최근 5경기 동안 그 야스마니 그랜달이랑 합을 맞춰가지고 좋은 활약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이 야스마니 그랜달이 원래 얘가 좀 그 공격형 포수거든요. 빠따적으로 강점이 있는 친구인데 올 시즌에는 빠따는 부진한데 얘가 또 프레이밍의 달인이에요. 프레이밍. 그 투수들한테 약간 이점도 주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그랜달이랑 합을 맞췄을 때 켈러의 성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그랜달이 정상적으로 뛴다면은 켈러의 호투 같은 것도 예상해볼만 하죠. 내일 뭐 세인트루이스는 평소보다 우한 상대로 홈 낮 경기일 때 좀 못 친다. 피츠버그는 평소보다 조금 낮다.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긴 하네요. 양팀 뭐 최근 분위기상으로는 사실 세인트루이스 빠따가 좀 무섭습니다. 아레나도도 살아나고 이런 모양새여가지고 세인트루이스 빠따 조금 무섭긴 한데 저는 켈러를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할게요. 켈러가 잘 찾아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통산 세인트루이스 애들한테 100타석 동안 225 정도로 좋았다. 랜스린도 94타석에 239 정도로 피츠버그 애들을 상대를 잘한 편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치 켈러가 혹시라도 요즘에 잘 친다는 골슈라든지 아레나도 상대들도 보면은 아레나도나 골슈한테도 좀 강한 편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그 세인트루이스 주력 타자들 상대를 상당히 잘했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피츠버그 사이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양팀 선발도 활약 보면은 언더 같은 것들도 얘기는 해볼 만한 것 같긴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템파베이의 시컵은 어지간하면 패스할 것 같아요. 참 이게 템파베이 빠따도 뭔가 얘기가 좀 그렇고 시카고 컵스 이게 저스틴 스틸이 뭔가 요즘에 좀 사대가 안 맞습니다. 작년에는 진짜 에이스급 활약이었는데 저스틴 스틸의 형편이 요즘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얘가 원래 뭐 땅볼 투수고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요. 자세하게 좀 보면은 여전히 투피치 투수입니다. 포심이랑 슬라이더의 이런 구사율이 거의 90%가량 될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작년에는 한 50%, 뭐 예전에도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땅볼 유도율이 높았거든요. 전부 다 50% 이상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41.5%로 스틸이 원하는 그런 땅볼 유도가 안 되고 있는 편이에요. 이 친구가 보면 이렇게 투구 내용도 어떤 투구 스타일을 바꾼 것도 아닌데 땅볼 유도가 안 되고 있다. 그야말로 스틸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피칭이 안 되는 점인데 작년 보면 이렇게 포심 같은 경우가 플러스 15 정도로 그 피안타율이나 피장타율 같은 부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포심의 이런 그 투구 가치가 마이너스 3으로 뚝 떨어졌고 장타율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분들 때문에 저스틴 스틸 좋게 보기가 조금 빡세요. 요즘에 스틸이 잘하기는 해. 그러니까 직전 경기도 뭐 7이닝 3실점, 저번에도 미러키한테 7이닝 무실점 해주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때는 스틸이 그 미러키한테는 상대 전적이 좋은 편이었었고 신시내티한테는 그냥 좀 오락가락한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뭐 또 템파베이한테 지난 3년 정도 기간 동안 6.35 정도로 썩 좋지는 않았다.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그때는 스틸이 이제 폭발하기 전이고 그래가지고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타지 브래들리도 잘할 때는 뭐 5이닝가량 먹어주면서 삼진 잘 잡고 무실점하고 막 그럴 때도 있는데 한 번씩 또 볼티한테 3.1이닝 9실점 이렇게 해줄 때도 있죠. 그래서 타지 브래들리도 가진 구위 같은 것들은 좋은데 아직까지는 좀 믿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패스예요. 패스. 템파베이가 마무리 그 친구들이 연투했다 이런 것들도 보이긴 하는데 저는 딱히 이 경기는 집어가고 싶지는 않네요. 자 이제 문제의 보스턴 대 필라델피아. 어제도 사실 이 시리즈가 보스턴의 빠따가 무섭기는 한데 요즘에 살짝 처진 감도 있었고 제가 산체스를 되게 올려쳤잖아요. 근데 까보니까 양팀 다 빠따 승부였었다. 내일도 선발 투수 보면은 테너 하우크나 에런 놀란은 요즘에 아주 대단합니다. 특히 하우크 같은 경우 32.2이닝 동안 1.38 매우 좋았고 피홈런이 시즌에도 지금 85이닝 동안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는 상당히 강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데 근데 또 이제 에런 놀라도 최근 5경기 35.1이닝 1.53 오히려 이닝은 더 잘 먹었습니다. 놀라가 7이닝 먹은 경기도 있고 9이닝 완봉승도 있었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내일은 되게 잘하는 투수끼리 만나요. 사실 그래서 테너하쿠 경기가 요즘에 꿀빨기가 좋은데 내일은 오히려 역배를 받을 정도로 그만큼 필라델피아가 만만치가 않다 이런 날이에요. 되게 어려운데 저는 근데 좀 더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나는 테너하우크 쪽에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은 드네. 이게 원래 놀라가 올 시즌에는 홈에서 3.44 원정 1.82예요. 근데 이제 역대 놀라는 홈에서 특히 강점이 있는 투수다 이런 게 있는데 요새는 오히려 원정에서 잘하대. 이런 것들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나는 근데 이거 뭐 요즘 빠따도 그렇고 어제는 따지고 보면 보스턴이 더 잘 치긴 했었죠. 저는 하우크 경기 한번 하우크 믿어볼게요. 테너 하우크가 지금 이런 피칭 밸류상으로 엄청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피칭 런밸류 전체 상위 1%, 패스트볼은 구속도 안 나오고 높은 평가는 못 받고 있긴 한데 브레이킹볼 같은 것들 이런 게 되게 높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친구의 슬라이더가 전체 구종가치 1위입니다. 1위. 어떤 구종보다도 테너 하우크의 슬라이더가 리그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구종이다 뭐 이런 건데 싱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높지는 않다. 하지만 스플리터, 슬라이더 이런 구종들이 너무나도 뛰어난 그런 와중이거든요.
이래서 내일도 보스턴 하우크의 슬라이더 같은 것들이 춤을 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서 저는 보스턴의 프렌 그런 것도 괜찮고 조금 더 욕심낸다면 보스턴 일반승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게 양팀 빠따는 무섭기는 한데 그래도 8.5 주는 거면 언더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뭐 7.5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8.5 정도면 그래도 언더를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우크가 필라델피아들 좀 잘 막아줬으면 좋겠네요. 매치 대 마이애미 경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세베리노가 좀 오락가락하고 양팀의 언더오버 예측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매치가 얘네들이 빠따가 조금 죽었었어요. 원래 한 4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안타 치다가 이제 최근 2경기 7안타 4안타에 그쳤고 바로 직전 경기는 14안타 3홈런 되게 잘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세베리노는 좀 오락가락이 심하죠. 올 시즌에 작년에 비해서 확연하게 좋아졌다. 작년이 워낙에 안 좋았었으니까. 근데 좀 오락가락을 많이 했었어요. 얼마 전에도 6.2이닝 5실점, 5.1이닝 5실점 이렇게 하다가 사이사이에 7이닝 2실점, 8이닝 2실점 막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세베리노한테는 기대치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해요. 문효주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 친구는 올 시즌에 5.95 정도로 콜업 될 때마다 안 좋았었고, 그리고 얘가 이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마이너리그로 내렸었는데 마이너리그에서는 나름대로 잘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또 다시 올렸으니까 이게 또 이 친구의 볼넷 문제가 두드러지더라고. 4이닝 동안 4볼넷 뭐 이런 식으로. 글쎄 문효주가 가진 공 같은 건 좋습니다. 커터나 포심, 싱커. 포심이나 싱커 구속이 뭐 95마일 후반대 나오고 96마일 나오고 이런 친구인데 근데 볼넷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내일도 매치한테 이렇게 건덕지를 많이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선발 차이도 세베리노가 조금 낮고 요즘 빠따 분위기도 마이애미가 아주 못 치는 건 아니지만은 매치의 기세가 좀 더 낮다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한번 매치 사이드 좋게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오바 볼 텐데 오바 보는 거는 마이애미가 세베리노를 조금 때려줘야 되긴 합니다. 얼마 전에 마이애미 애들이 세베리노 상대로 6.2이닝 5실점 하게 만들고 5점 정도는 챙겨갔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기대해 볼게요. 내일 양팀 다 이렇게 조금 빡세다는 것들 이런 게 있긴 한데 저는 그냥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승에 오바 이렇게 볼게요. 다음 미네소타 대 오클랜드인데 자, 조 라이언은 맨날 얘기하지만 얘가 되게 잘하는데 피홈런이 하나가 문제다. 얼마 전에도 휴스턴이 홈에서 상당히 잘 치고 그런 친구라고 했는데 조 라이언도 그날 4피홈런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도 피홈런이 문제였는데 올 시즌도 79이닝 동안 12피홈런으로 피홈런이 딱 하나 문제다. 그런데요. 그래도 올 시즌에 라이언은 상당히 좋아진 면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이런 것들. 포심의 구속이 상승을 했다. 작년에 비해서도 거의 한 1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 구속이 많이 상승을 했었고 꾸준하게 플러스 피치다. 올 시즌 포심 피안타율이 1할 9푼 1이 상당히 좋고 원래 이제 스플리터를 많이 안 썼는데요. 올 시즌 들어서 많이 쓰더니 플러스 4 피안타율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이렇게 라이언이 그 많은 삼진을 거둬들이는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네요. 볼넷은 원래도 안 주는 투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조 라이언은 수준급 투수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고 루이스 메디나는 얘가 구위 같은 것들은 괜찮아요. 가지고 있는 공 같은 것들은 좋은데 볼넷 리스크라든지 장타를 많이 준다는 것들 이런 게 좀 문제입니다. 이 마이너에서도 되게 못했었는데 막상 올리고 보니까 뭐 5.2이닝 실점 해주고 하지만 바로 다음 경기 4.2 6실점 이렇게 또 본인의 밑바닥도 드러냈거든요. 당장 어제 미네소타가 콜로라도랑 경기를 하긴 했지만은 요즘에 그 제퍼스라든지 루이스 부상에서 복귀한 루이스가 지금 팀을 이끌고 있기도 하고 사실 빠따 기세는 당연히 미네소타가 좋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네소타 요즘에 그래도 한창 안 좋았던 그 5연패 기간보다는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 오클랜드는 또 빠따가 문제를 이렇게 좀 되면서 5연패에 빠져 있거든요. 어제도 샌디에고한테 다 잡은 경기 놓치기도 하고 분위기상으로는 미네소타가 선발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낫다고 보이긴 하네요. 저는. 하지만 양팀 다 이렇게 불펜 소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사실 언더오버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미네소타도 콜로라도한테 물론 초반에도 많이 냈지만은 경기 후반부에 엄청 많이 쳤거든요. 8회 막 이때. 그래서 저는 그냥 미네소타 사이드 정도만 좋게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요. 자, 다음 경기 시애틀 대 화싹. 올 시즌에 진짜 6.5 기준점이 잘 없는데 이 경기를 6.5를 줬더라고요. 아무래도 홈에서 그 시애틀이라는 홈구장 이 세이프 코필드가 상당한 투수구장이라는 거 그리고 루이스 카스티오라는 점 화싹도 팀의 에이스 크로시에가 등판한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6.5를 준 것 같은데 나는 근데 6.5는 올 시즌에 좀 오바 같은 거 보고 싶기는 해. 근데 이게 카스티오랑 크로시 경기는 좀 빡세긴 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요즘에 카스티오가 굉장히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다. 최근 10경기 동안 뭐 방어율이 2.0에 달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자마자 켄즈한테 5이닝 5실점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뭐 그 경기는 일단 원정이긴 했었어요. 그러긴 한데 무튼 카스티오는 한창 잘하다가 직전 경기 때 한번 빠그라진 점 이런 게 눈에 들어오고 게럿 크로시에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활약입니다. 팀이 이제 그 활삭 역사상 가장 긴 연패 기록 14연패를 박았는데 이거를 보스턴 상대로 6이닝 2실점 해주면서 삼진 10개 잡고 끊어내줬습니다. 그냥 요즘에 크로시에는 메이저리그를 통틀어서도 거의 뭐 어느 팀 가도 에이스를 할 만한 그런 활약이죠. 이닝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는데 올 시즌 들어서 좀 볼넷 같은 것들도 많이 줄고 하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특히 지금 삼진이 103개로 이것도 아마 순위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튼 게럿 크로시의 활약 같은 것들이 상당히 눈에 들어온다. 제가 전에 한번 그 이제 카스티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린 바가 있었는데 카스티오는 원래 체인지업을 많이 구사하는 투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카스티오가 땅볼 유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 체인지업 구사 비율을 줄이면서 이렇게 좀 포심 같은 것들 많이 올리고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바뀌긴 했었어요. 얘가 근데 포심을 많이 쓰는 게 요즘에 포심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포심이 이렇게 플러스 피치를 많이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올 시즌도 포심이 플러스 11 정도, 피안타율이나 장타율 같은 것들 다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카스티오 역시 무시할 만한 선수가 아니다. 클래스가 있다. 이런 얘기들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뭘 택해야 되냐. 솔직히 원래 6.5면 오바 걸라고 했거든요. 요즘에 화싹도 조금 치는 편이고 시애틀도 글쎄 뭐 뒷심 같은 것들도 있고 최근에 4연승 달리고 있고 이래가지고 한번 오바 같은 거 볼까 이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선발 생각하면은 그리고 시애틀의 홈구장 생각하면은 6.5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결국은 그냥 고배당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화싹의 프렌이라든지 뭐 일반승까지도 한번 내다보도록 할게요. 뭐 근데 그러자니 이런 것들도 있긴 하더라고. 게럿 크로시에는 대 시애틀전 전적이 별로 없는데 루이스 카스티오는 화싹한테 매우 강해요. 76타석 동안 1-8회 정도로 좋았다. 이런 것들 보니까 사실 딱히 내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6.5 기준으로는 시애틀도 최근 10경기 동안 오바가 6번, 화싹도 오바가 9번이나 된다. 확실히 6.5는 낮은 기준점이기는 하다. 최근에 화싹은 이렇게 불펜 구간에서 또 그 방어율 같은 것들 많이 좀 오른 바도 있기 때문에 또 시애틀이 그 연투가 3명이나 있다. 이런 것들도 경기 뒤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다음 경기 애리조나 대 천사인데 파트랑 캐닝 사실 선발 락거부터가 별로 건들고 싶지 않기는 해요. 근데 이게 그리핀 캐닝은 꾸준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핀 캐닝 최근 7경기 동안 40.2이닝 2.66으로 상당히 활약이 좋은 편이에요. 뭐 6이닝까지는 못 먹었지만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꽤나 괜찮은 활약이 있다. 피홈런 같은 게 조금 많기는 한데 이 기간 동안 휴스턴 상대로 막아내고 휴스턴 상대로 2번이나 잘 막아냈었죠. 그리고 양키스도 막아내고 켄자도 막아내고 이러면서 그리핀 캐닝이 시즌 초반에 방어율이 엄청 쳐박았던 거에 비해서는 활약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특히 최근에는 요즘에 숨은 꿀통이라고 할 만하다. 이런 얘기는 해보고 싶고 이 파트 같은 경우 올 시즌에 애리조나가 부상도 많고 하다 보니까 팀의 한 3선발 그런 자리를 꿰찼는데 한창 좋았다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얘도 그 볼넷 같은 것들 볼넷 컨트롤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이번에는 좀 그 피홈런 같은 게 조금 두드러지네요. 작년에 비해서도 피홈런이 조금 이제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고 일단 요즘에 7이닝 4실점, 6이닝 4실점, 5.1이닝 5실점 이닝은 꽤나 먹어주는데 그만큼 실점도 딸려오는 편이다. 이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브랜든 파트는. 그리고 요즘에 양팀 빠딱 생각하면은 애리조나가 15안타 치다가 어제는 6안타 반면에 천사는 최근 3경기 12안타 11안타 14안타 이렇게 쳐주고 있어가지고 사실 빠따 분위기는 천사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양팀 선발 투수들의 이런 대상대 전적 보면은 그리핀 캐닝이 애리조나 애들한테 2-1-4 정도로 상당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파트는 천사 애들을 만난 바가 없었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것도 배당 대비 천사를 눌러봄직은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 사실 언더오버는 나는 잘 모르겠고 이거는 언더오버는 좀 어렵다 싶고요. 저는 천사의 프렌이라든지 최대 일반승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핀 캐닝 요즘 활약이 너무 좋다 보니까. 반대로 파트는 조금 처져 있는 모습이고 빠따 분위기도 엄밀히 말하면 천사가 나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것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저스 대 텍사스. 원래 지금 다른 데서 보면은 다저스 선발이 야마모토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마이클 그로브나 야보로 이런 롱리리프 투수들이 좀 연달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보로도 최근에 한 6일 정도 던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로브도
보통 한 이제 1이닝씩 던지고 있긴 한데 그로브가 멀티 이닝을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로브랑 야보로로 조금 땜빵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있습니다. 다저스가 아마 내일은 야마모토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걸 조금 얘기하는 거고, 마이클 로렌젠도 요즘에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5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6이닝 먹으면서 1.50 정도로 좋은 편이에요. 막 7이닝 무실점 할 때도 있고. 마이클 로렌젠이 원래 이제 작년에 필라델피아로 옮기고 나서 막 노히트 드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후반기에는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랬는데 올 시즌 초반도 약간 안 좋은 흐름을 타다가 어느덧 방어리 3.05에 진입을 했습니다. 로렌젠은 글쎄 옛날에 막 디트로이트에서 뛸 때나 신시내에서 뛸 때나 사실 막 믿음직스러운 투수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 이제 좀 연차가 쌓이고 나서부터는 나름대로 괜찮은 투수로 이렇게 보입니다. 선발 투수상으로는 그루브보다는 로렌젠을 조금 더 믿을만하다 이런 생각은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텍사스에 빠따가 제일 고민거리죠. 어제는 시거 같은 애들이 다저스를 혼내주기는 했는데 글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텍사스가 여전히 최근 5경기 동안 5안타, 5안타, 9안타, 5안타, 8안타 최근 5경기 타율도 2할 3리밖에 안 돼요. 여전히 텍사스 빠따가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작년 텍사스를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빠따 침체가 심해가지고 아무리 로렌젠을 올려쳐도 이 경기를 텍사스를 보기는 좀 빡세다는 생각이 있고, 저는 뭐 다저스가 그로브 플러스 야브로면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경기 자체는 텍사스보다는 다저스 쪽을 보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자니 배당이 너무 무려 이 경기는 다저스 마행가기도 겁나고, 저는 이거는 뭐 다저스 승을 내밀긴 합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좋게는 안 봅니다. 저는 8.5 기준이라면 언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텍사스 빠따가 조금 신경 쓰이고 요즘에 로렌젠도 활약이 나쁘지 않다는 거. 통상 뭐 다저스전 기록은 평범하긴 한데 다저스도 빠따가 엄청 믿을만한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요즘에. 그래서 저는 다저스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앞으로 제가 축구 유로 분석을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예상 베스트라든지 그 예선 순위, 예선에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유로에서의 최고 성적, 그리고 뭐 이렇게 양 팀의 그 상대 전적 같은 거라든지 얘기거리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혹시라도 나는 이러이러한 점도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시면 의견 반영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